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오늘은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을 다녀왔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올림피아 슈타디온은 지금은 분데스리가 클럽 헤르타 베를린의 홈구장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포칼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이라 독일에서는 독일의 웸블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이 런던 웸블리라 거기서 별명을 따온 것이죠.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쓰이기 위해 문을 연 곳이죠. 우리로 치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1936년이라는 시기가 말해주듯 역사상 가장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올림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나치 독일 시절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그 기세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기 때문에 대회는 지금도 나치 독일의 선전장이었다는 악평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 시절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대회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 축구를 비롯한 모든 종목의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 대표 선발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대회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마라토너 송기전 선생님이십니다. 송기전 선생님은 대회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라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나라를 잃었던 한국인들의 한을 달래준 민족의 영웅이죠. 당시 우승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가 송기전 선생님의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를 말소한 일도 대단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곳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는 송기전 선생님의 흔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직접 발견했던 송기전 선생님의 흔적은 너무도 가슴이 아픈 역사의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송기전 선생님의 흔적을 발견하려면 경기장 내 성화대 인근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화대 양측면에는 대회 당시에 돌벽에 새겨진 각 종목 금메달리스트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송기정 선생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손키테이, 국적은 일본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은 한국 선수 송기정이 아닌 일본 선수 손키테이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1970년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용록 씨가 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벽을 훼손하려고 도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일본이라는 국적 때문에 발끈해 버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 곳곳에서 독립이 일어나자 IOC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소속 국가에 따라 메달리스트의 국적을 바꾸지 않고 대회 당시 국적으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선수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무수히 많이 생긴 국가들의 요구가 뒤따를 것이 자명해서죠. 그렇게 되면 국적 분류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IOC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마라톤 우승자를 검색하시면 일본 국적으로 된 송기정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의 아픔이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축구에서도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 축구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대회에서 승리하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 스웨덴전에서 3대2로 승리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베를린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일본 중원의 한 축을 담당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용식 선생님이십니다. 패스 실력과 지능적인 플레이가 뛰어났던 김용식 선생님의 능수능란한 경기 조율 덕에 일본은 당시 유럽 최강 중 하나였던 스웨덴을 상대로 기적같은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일본 도쿄에 자리한 일본 축구 박물관에서는 당시의 승리를 기념비적으로 기리고 있는데요. 그 현장도 방문했었습니다. 일본 국가대표팀의 하프백으로 뛰었던 김용식 선생님의 한문 표기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김용식 선생님은 한국 축구 명예의 전당 그리고 일본 축구 명예의 전당 모두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당시 김용식 선생님은 일본 국가대표로 뛰는 것 분한 일이지만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강호들과 교류를 하고 승부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지론 때문에 속상함을 참고 대회에 출전했던 거죠. 그때의 경험은 한국 축구에 큰 자양분이 됐습니다. 이런 선구자적인 족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김용식 선생님은 한국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며 후세 축구인들에게 널리 존경받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자칫 잊힐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